제가 사는 아파트는 이게 주차를 해놓을 공간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지금 옆에도 보면 차들이 빽빽하게 서 있죠. 그래서 저 안쪽으로는 거의 일방통행이라서 가까운 길을 놔두고 일부러 이렇게 휙 돌아서 내려오긴 합니다. 내려오긴 하는데, 그리고 일방통행으로 할 거면은 이렇게 곡선을 해서 계속 일방통행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 어떤 방향은 또 양방향 통행이고 어떤 방향은 또 일방통행이고, 그래서 일방통행길로 들어가는데 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갔습니다. 근데 한 차가 이제 역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서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측으로 비껴줬습니다. 제가 비껴줬는데 그 차가 옆에 범퍼를, 그 틈을 삐집고 들어오려고 보니까 옆에 범퍼를 이제 다른 차를 이제 긁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서 내가 안 비껴주고 뭐 내가 일방통행이다 싶어서 우기고 가느니 차라리 내가 뒤로 빼주는 게 있다 싶어서 뒤로 쭉 빼줬습니다. 쭉 빼주고 그 상당 거리죠. 상당 한 100m, 4, 50m 정도 되는 거리를 쭉 빼주고 그 차보러 통행하고 나가라 그랬었는데 그 옆에 차를 완전히 긁은 거죠. 긁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 통행을 역으로 오면서까지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자아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오늘 영상을 한번 담아봤는데, 참 길이 애매하죠. 그래서 저는 아파트 내에도 저렇게 길가에 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다가는 차를 또 세워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차를 세워놨는데 이 차를 구입하기 전에 이제 차를 정상적으로 세워놨는데 타 지역에 이제 그 공무 차량들이 차가 들어왔다가 제 차 이제 범퍼를 쑥 긁고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래도 양심적으로 연락이 와서 보험 처리해서 수리를 했는데, 그냥 차를 잘 세워놔도 옆에 이렇게 길가에 이제 상황들을 보시다시피 옆에 차들이 이제 운전이 서툴면 이 차들을 긁고 지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 빚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참 애매한 입장에 이제 주차 공간인데도 워낙 공간이 협소하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 자리라도 그렇게들 주차들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이곳이 차를 댈 곳이 없어서 거의 겹주차를 하게 됩니다. 겹주차를 해서 차가 참 빠져나오기가 힘든 상황도 있기도 한데, 그 처음에는 이제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은 주차 공간이 협소한 것도 있지만 차가 그 한 집당 보통 한 3대꼴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이제 이 차 한 대로 이제 병원을 오고 갈 때 이제 주로 많이 쓰는 차량이긴 한데, 가족이 없어서일까요? 차가 한 집당 한 2대에서 3대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들. 낮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차들이 빠져나가지 않는, 그러니까 그 부근되는 양반들이 빠져나가고도 아내분들이 타고 있는 차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나가지 않는 차들이 그 라인에 그려져 있는 차들에 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들어와도 차 댈 곳이 없습니다. 사실은 차 댈 곳이 없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겹주차를 하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차 지옥일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이제 또 외부에서 지금 그 옆에 이제 단지를 벗어나서 앞 주택가 쪽에 이제 차들도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황이 답답해지는 거죠. 차 공간이 이렇게 좁으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아주 경미한 사고들이 아주 빈번합니다. 근데 그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방법인데 양보들을 안 하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이제 사고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뭐 5분 정도 일찍 간다 그래서 뭐 그것이 대단한 게 아니니까, 저는 아침에 뭐 볼 일이 있어서 나오게 되면 한 20분, 30분 일찍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이제 급하게 이제 일 처리를 하고 이제 운전도 급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아파트 내에서 단지 내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바로 이제 내 일로도 닥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차를 또 세워놓을 때도 굉장히 유심히 신경을 써서 세워놔야 되는 상황. 저 차가 다른 차가 와서 부딪히기 좋은 장소에다가 또 대놓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운전자의 이제 상식이라고 보여지는데 주차 공간이 너무 없다 보면은 이제 아무데나 막 세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주차 공간이 없어서 대충 대울 수는 없으니까 1시간은 이제 좀 저녁 늦게 들어와서 1시간은 아파트 단지 내를 돌다가 결국은 이제 그 주차비를 내고 주차장에서 차를 세운 경우가 있었는데 에피소드 아닌 에피소드죠. 이런 경우들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차를 그냥 아무데나 대충 세우고 들어오면 편하긴 한데 서로 불편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사고가 나 아무데나 거기다 세웠다가 다른 차들한테 불편함을 주면서 또 사고가 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차를 세울 때도 조금만 조심을 하면은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단지 내에서도 보면은 그 차를 그냥 대충 세우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차가 빠져나오면서 그 공간 확보가 안 되니까 특히 운전이 조금 미숙한 경우들은 그 차를 긁고 나옵니다. 긁고 나오는 건데 상대가 저렇게 긁을 거를 생각하더라도 좀 차를 대는 사람도 좀 잘 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실수를 한 사람들한테도 물론 잘못이 있겠지만 그 이전에 이제 차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도 이제 기왕이면 차를 그냥 대충 세우고 들어가기보다는 한번 차를 세워놓고 차 한 바퀴를 둘러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차를 제대로 세워놓고 들어가나 확인하고 이제 들어가는 방법이 제일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초창기 때 이제 운전을 배우고서 아주 경미한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운전 미숙도 미숙이겠지만 차량의 이제 점검 상태죠. 예를 들어서 이제 벨트 하나가 끊어짐으로 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오페라 실린더라는 게 이제 잘못해서 이제 사고가 났었던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타이밍 벨트가 끊어져서 이건 사고로 이어진 건 아닌데 타이밍 벨트가 중간에 달리다가 소나타 차량인데 달리다가 이제 타이밍 벨트가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끊어지니까 동력이 끊어진 거죠. 근데 또 이제 엔진은 구동이 돼 있으니까 오토매틱 가량 차량의 경우는 이제 엔진 헤드 부분이 다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견인차에 의해서 이제 차가 이동돼서 수리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저한테 책임이 있으니까 그 과정을 다 봤는데 당시에 이제 90년대죠. 그 견적이 꽤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100여만 원 돈 견적이 나왔으면 아마 지금 몇백만 원 나온 견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에 대한 게 한 번씩은 다 나본 겁니다. 가령 이제 마이티 같은 이제 화물차들 경우는 그 엔진 연료 계통에서 이제 겨울에 상당히 많이 문제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결함이 생겨서 사고 나는 경우. 그래서 인젝터라고 그러죠. 인젝터가 하나가 망가지면 인젝션, 그럼 인젝션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인젝터라는 말이 맞는지는 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인젝터 부분이 노즐이 맥히면은 차가 안 나갑니다. 푸들거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상당히 그 추운 겨울날 그래도 저는 다행히 이제 차가 시동이 꺼지거나 그러지 않고 거의 푸들거리는 그 동력 장치 자체가 너무 느리니까 악셀레이터를 밟아도 한 20km밖에 안 나가는 그 고속도로를 비상등을 켜고 몇 시간을 걸려서 서울까지 온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그 2.5톤 화물차를 그 휴게소에다가 세워놨는데 그
사이드 브레이크는 채웠습니다. 채워놓고 이제 중립에다 놨는데, 근데 전화가 왔는데 나중에 승용차에 있던 양반이 화물차가 와서 자기 차를 옆구리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도 굉장히 놀랬던 거죠. 나가보니까 제가 세워놨던 차가 약간의 되게 고속도, 휴게소는 평지이지 않습니까? 근데 약간의 경사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윙바디가 있고 좀 차체가 큰 차량이다 보니까 사이드가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게 미끄러져서 그 차를 들이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화물차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가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케이블 형식으로 이제 당기는 거죠. 사고가 워낙 많이, 경미한 사고부터 시작해서 워낙 숱하게 많은 사고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 차량 정비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신경 씁니다. 라이닝부터 시작해서 타이어가 잘못됐을 경우에, 특히 이제 무게중심이 굉장히 무거운 차량들은 화물차를 뿐만 아니라 승용차들도 내가 물건 적재를 많이 하는 차량인 경우에는 타이어 공기압부터 시작해서 타이어를 몇 년 주기로 새 타이어로 바꿔주는 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으로 잘 해줘야 될 게 이제 오일을 잘 갈아줘야 되는 건데, 타이어는 운행이 많은 차량은 진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운행을 하다가 파스 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타이어가 이제 오래돼서 편마모가 나서 잘못됐을 경우에 이제 편마모가 나면은 제동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고가 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타이어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게 된다. 그리고 서스펜션이죠. 그 다음엔 서스펜션이죠. 노아다이나 어퍼다이라고 그래서 고급 차들의 경우는 그런 서스펜션들을 조금만 소리가 나면은 공업사에 들어가서 고쳐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그게 고장이 안 나서 운행하는데 문제는 안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면은 편마모가 나버리기 때문에 편마모가 나면은 그걸로 인해서 다른 현가 장치들이 빨리빨리 고장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가 났을 시에 편마모가 난 차량들은 운전자가 제동을 할 때도 제동이 정상적인 범위에서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라 엉뚱한 범위에서 제동이 걸리게 되면 사고로 그냥 바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의 정비 방법은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위급 상황이 닥쳤을 때 그걸 빠져나가기가 더 훨씬 쉽습니다. 라이닝이 다 다른 상태, 라이닝도 그렇죠. 한 4만 킬로에서 바꿔주면 될 거를 좀 더 타겠다는 욕심으로 6만 킬로까지 탄다고 생각했을 때 그 제동 능력이라는 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라이닝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요. 예전에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또 이제 시동을 걸고 차 밖으로 주차를 했던 차를 이제 운행을 하고 해서 나오는데, 한참을 80km 이상을 갈 때까지도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려놓고 가는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어떤 차들 보면 끽 하고 소리가 나는 건데, 그게 대체적으로 이제 차가 운행은 되는데 그 소리가 끽 하고 나는 소리 차량들을 보게 되는데, 두 가지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이제 차체의 결함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사이드 브레이크 올려놨기 때문에 그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또 운행하기 전에 딱 2분에서 3분만이라도 시동을 걸어놓고라도 차에서 한번 내려서 차 주변을 훑어보고 가는 겁니다. 혹시나 물론 요즘 차들은 워낙 그 전자장치들이 잘 돼 있어서 뒤에 트렁크만 이 XM3 같은 경우도 이제 트렁크가 열려 있을 경우에 열렸다고 계기판에 나옵니다. 나오긴 해도 운전자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고 차를 타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운전 습관입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제 생각으로는 크게 그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예열도 함으로 해서 차량의 이제 상태도 양호해지는 거고요. 그 시간 동안에 이제 내가 차를 주변을 훑어보니까 모든 준비를 가능하게 하고 운행하는 거니까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